자, 지금 섹터 오늘 강세 섹터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드려 드릴게. 이걸 제가 누르지를 않아서 이 라이브 쪽에서 지금 얘기가 다 나가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참고적으로 시나리오 스토리 같은 경우를 살펴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 자, 이 라이브 방송 쪽에서 3시 20분 이후 쪽에 진행되어 있는 라이브 쪽의 방송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무더기로 올라 들어갈 수밖에 없다. 반도체주들이 왜 무더기로 진행될 수밖에 없느냐,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올라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제가 여긴 반도체는 아니에요. 자동차주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 중에서 현기차에는 전혀 납품을 하지 않는 기업, 현기차에는 납품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해외 기업에만 납품을 하는, 나는 도요타에만 납품을 한다 라든가 미국의 포드에만, 어제 벤츠, BMW 이런 데만, 혹은 테슬라에만 납품을 하고 현기차에는 전혀 납품을 하지 않는다, 이런 기업이 있나요? 그런 기업?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 기자재주 기업들 중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프조선,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국내 조선사 빅 메이저 회사들은 전혀 납품을 안하고 오로지 중국의 조선사, 일본 조선사에만 납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자재주 보셨습니까? 없죠. 없어요.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에는 납품을 하지 않는 메이저 기업 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에 납품을 안 하죠. 중국 납품 많이 하고요. 그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에만 납품을 안 하지, 이재용이 때문에. 재용이가 있는 동안에 납품 못 합니다. 이재용이가 완전히 손 떼고 물러나면 주성 엔지니어링 납품을 할지도 모르죠. 그 주성 엔지니어링도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는 납품을 해요. 그 주성 엔지니어링도 삼성전자에 납품을 못해서 그렇지.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지 않는 기업이 어디 있겠냐 이거야.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 호황 타이클을 타고 갈 때는 반도체주들이 다 오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현기차가 슈퍼랠리 타고 들어갈 때는 자동차주가 다 오르고, 조선주 대메이저 조선사들이 다 올라 들어갈 때는 기자재도 다 오르고, 시차만 있는 겁니다. 시차만. 이렇게 좀 더 빠르게 현기차와 나란히 치고 들어가면서 현기부차보다 더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 반도체에서도 그래서 유진텍 같은 경우, 제가 삼성전자는 안 오고 유진텍합니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삼성전자보다 최소 2배 이상 더 오르는 종목. 삼성전자 오르면 같이 오르고 삼성전자 밀리면 같이 내버리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보다 2배는 더 오른다 라고 해드렸던 거, 자, 초기시켜버리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 번 보여드린 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유진테크, 예외적인 구간도 있습니다만, 자, 이쪽에 2017년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구간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요 같은 경우도 이제 퍼센트를 뒤져보면요, 이렇게 퍼센트를 뒤져보면 2017년 같은 경우도 유진테크가 결국 삼성전자한테 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진테크 역사에 보면 삼성전자에 비해서 최소 2배는 올라와야 되는데 2배를 못 올라온 병신 같은 구간이라는 거지, 전체 퍼센트로 삼성전자에 뒤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보다 압도적으로 더 강력한 퍼센트를 보여요.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보신 것처럼 압도적이죠. 그래서 굳이 삼성전자가 똑같은 사이클로 들어갔는데 삼성전자보다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릴 땐 당연히 더 많이 내리죠. 이게 있는데 뭐하러 삼성전자를 해?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이거 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형이 강하냐, 하이닉스형이 강하냐,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는 기업, 하이닉스에만 납품하는 기업,
다 하는 겨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HBM이 미쳐 날뛰고 하이닉스가 미쳐 날뛰는 하이닉스를 주 매출처로 하는 기업 그게 조금 바르고 삼성전자는 조금 뒤에 들어가는 거고요. 삼성전자 기업들은 조금 하이닉스 매출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순서부터 먼저 가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반반 걸친 거에서 차례대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저렇게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다 똑같이 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지 않는 반도체주가 어디 있겠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납품 안 하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여기에만 납품을 하는 겨. 납품을 하는 장비주, 부품주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업은. 나온다 그러 하더라도 아주 이례적이고 결코 시장 주력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종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통으로 들고 그때 이제 삼전 쪽의 이슈가 더 모멘텀이 더 강하게 들어오느냐, 하이닉스 쪽의 이 모슈가 더 강하느냐, 분야별로 여기에 따라서 구조가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HBM의 이슈가 걸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과거에 반도체 30년 사이클 역사하고는 다르게 검사 장비 후공 쪽이 더 강한 흐름이 되고요. 낸드 같은 종목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주력하고 있는 거 뭐죠? 지금 시세를 끌고 있는 건 낸드, D램이잖아요. 심텍, 대덕전자 이런 애들 이렇게 레거시 쪽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전공정 장비 업체들 저런 쪽 애들 방금 전에부터 원익 IPS 같다든가 유진테크라든가 이런 테크이는 이쪽에 이런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더 강하게 들어간다. 이제 이런 부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쪽에. 그래서 이제 D램이라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덮어놓고 일단 전공비로 때려버리면 돼요. D램 같은 경우는 메이저주 전공명비로 때려버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HBM의 이슈가 나올 때는 조금 얘기가 틀립니다. 요게 이제 각 사이클에 따라서 조금 쪽에서 편차 나와 있는 거 요거만 따라잡아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반도체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예를 들면 반도체 쪽에 뭐 일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저보다 이런 구분 들어가서 이게 어떤 장비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더 잘할 수 있겠죠. 저는 문송이니까 그런 거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문송이라서 그런 건 몰라요. 정확하게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엔진 애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알죠. 그죠? 엔진 애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잘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나가는 순서들이 정해져 있다 해서 지금 저희 종목 분석해 드리고 있는 것도 그 순서대로 지금 쭉 내려면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3순위 3선 라인의 종목들까지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저 앞쪽에 1선 종목들부터 쭉 시작했죠. 저쪽에 뭐 테스, 테크잉 뭐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 쭉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TCK라든가 동진세미카, ISC 이런 종목들 들어가 1순위 중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2선 종목들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랠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3선 종목들까지 FNS테크 같은 종목들 3선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올라오는 순서들이 틀리고 구분이 다르고 이게 조금씩 다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시에 다르는 겁니다. 그 이전 같은 경우에 허간날 롱션 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면 하이닉스가 내리고 하이닉스 오르면 삼성전자가 오르고. 그 요런 게 따라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향이 있는 종목이 있고 하이닉스향 종목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디자인 하우스 종목 같은 경우만 따라서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만 하는 하이닉스 전문 기업이고요.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만 하는 삼성전자 전문 기업이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하이닉스보다 더 강하게 리드하는 선도하는 쪽으로 간다면 AD 테크가 더 가는 게 맞는 거고요. 하이닉스가 더 강력하게 간 오늘 같은 날이라고 하면 사이닉이 더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더 쉽죠. 주식을 이익을 내기가. 더 쉬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많은 반도체 종목들을 이걸 다 언제 할 거냐고, 이 많은 반도체 종목들을. 예? 우리 화면에 있는 반도체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반도체가 여기 반도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니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저쪽에 이제 지금 저게 코스닥에 이제 전기 전자 업종으로 지금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전기 전자 업종에만 지금
14개가 돼 있으니까요. 260개 종목이죠. 여기서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 있는 걸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지금 1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단 최소한 260개는 넘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코스닥에서 반도체 종목이 전기 전자에만 있냐 그러면 아니에요. 기계업종에도 반도체 종목들 넘치고 넘쳐요. 다른 섹터에도 있고요. 이 기계업종 같은 경우도 이오테크닉스, HFSP, 원익 IPS, 테코인 이거 전부 다 반도체잖아요. 이거 기계업종 여기 있잖아요. 지금 유진테크, 주성엔지닝, YC, 고영, 코미코, PSK, 테스, SFA 이게 다 반도체 아닙니까? 지금 이 페이지에도요. 여기도 지금 반도체 종목이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300개가 넘습니다. 반도체 종목이. 예? 그럼 이 300개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언제 구분을 하고 언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라인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라인 따라서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무더기로 있잖아요. 예?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최소 4번 이상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고 어떻게 돌아나오고 어떤 기업들이고 어떤 분야에 들어가 있고 예전에 시세가 어떻게 났었고 이게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이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이고 다 갈라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자, 왜 이거 하루 이틀 다룬 게 아니거든. 얘들 사이클 나오는 건 저 옛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십 번도 넘게 다룬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익 IPS나 이런 거 사이클을 몇 번을 다룬 종목인데 수십 번 더 넘게 매매한 종목이거든요. 요런 거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최소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이제 후발주 같은 경우도 이제 차례대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앞선 종목들을 저희 원해죠. 심택이라든가 이런 걸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뒤쪽에 따라 들어가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그냥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그 다음 라인에서 이선종에서 빠르게 나오는 종목들 그런 것들 따라잡을 수도 있고 많죠.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이 분야 중에서도 어느 쪽을 주력으로 삼을 것이냐, CX를 주로 갈 것이냐, 낸드를 갈 것이냐, HBM을 갈 것이냐, 아니면 소재 부품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선호도가 조금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 다 틀리고 움직이는 라인들 다 틀리고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들이 숫자가 이렇게 많고 다 각기 움직이는 흐름들 다 나오고 이게 타이거렉 같은 종목들 변동성 장난 아닌 종목이죠. 후발주 이런 애들 타이거렉 이런 거 변동성 장난 아닌 후발주예요. 이런 거 오르기 시작할 때 탄력 아주 장난 아니게 오르는 종목입니다. 인텍 플러스 바로 그 밑에가 타이거 일렉 삼선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삼선 종목들이에요. 세 번째로 튀어나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앞치고도 지금 종목 열기도 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금 다 한다는 얘기죠. 여기 저평가 종목 이런 거 해성 DS 같은 거 해성 DS는 왜 이렇게 못 오르다가 이제 오르고 있는가 이런 거 여러분 다 설명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다 다뤘으니까요. 해성 DS 이런 거 예전에 우리 해성 DS 같은 종목 가지고 이익 많이 냈던 종목이에요. 이거 이런 거 잘한다는 얘기죠. 자,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지금은 뭐 이건 뭐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 뭐 딱히 구분할 뭐 특히 뭐 일일이 종목을 하나 둘씩 뭐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시작해서 자 이제 뒤쪽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위쪽에 이제 10개의 전체를 다 도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저 뒤쪽에 가가지고 이제 요런 애들한테 자리를 조금 내줬습니다. 3개 정도는 니들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내줬죠. 근데 요 같은 경우도 지금 NCN 이 계잡주 NCN 요 작전성 들어온 거 요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가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딱 3종목 여기 이렇게 올라 들어갔다 그래서 3종목밖에 안 되면 평균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죠. 전선 같은 경우는 전력주들 올라 들어온 요런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다 반도체예요. 그래서 요거 3개 이거 빼고 나면 또 도로 다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 다 반도체죠? 그래서 뭐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냥 뭐 반도체로 지금 싹쓸이 하면서 들어가고요. 제가 앞에서 제가 드린 것처럼 이제 종목 분석 나오는 라인만 봐도 나오잖아요.
자, 지금 반도체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모픽이 1위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차세대를 다루는 쪽에서 가장 종목의 숫자도 작고 파괴력도 크지 않은 이거 엔신 때문이고요. 오픈엣지 같은 경우라 이런 경우에 보면 이거밖에 안 돼요. 오픈엣지. 그러니까 주도라고 볼 수가 없죠. 이런 거 다 지금 후발 쪽에서 속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차세대 쪽으로 친다 그러면 계속해서 CXL CXL 쪽에는 심텍과 TLB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네오셈도 튀어들어왔습니다만 여기는 TLB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심텍은 이제 여기다 구분은 안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계속 이쪽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죠. 심텍, 유진테크, 테스, 여기 이런 종목들, KC텍, 테크윙 지금 여기 다 들어있죠. 이게 랜드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차 라인을 주도를 한 겁니다. 여기가 1차 라인을 주도를 했고 여기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이쪽 종목들이 대부분 3차 라인 종목들이에요. 여기. 그래서 지금 이제 쭉쭉 들어가서 뭐 앞쪽에서도 지금 잊혀진 종목들이 하나 둘씩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3순위까지 들어가게 돼서 이제 범위가 다 확정이 돼 가지고요. 현재의 기조 흐름이라고는 반도체는 300개 종목이 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각자 누가 먼저 가장 좋은 종목을 발휘해서 선점하느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 넣어놓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앞에 그든 것처럼 그냥 삼성전자보다 유진테크가 더 세게 올라 들어가니까 뭐 저런 종목에다 그냥 갖다 놓고 계셔도 되고요. 무난하게 그렇게 가셨는데 좀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반도체 사이클에 아주 해박한 전문가 오르고 있죠. 다 있기 때문에 천재투자TV 여기 저희 도움도 받으시고 여기서 차례대로 종목을 골라서 수익 극대화 하시기 바랍니다.